불꽃이 튀고 긴장감이 흐른다. 과연 용이 하늘을 가르고 치솟을 것인가, 호랑이가 땅을 박차고 올라설 것인가, 피할 수 없는 숙명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용호상박 투자의 전쟁. 자, 먼저 용호상박 명예의 전당부터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역대 종목별로 우승을 했던 매니저들입니다. 볼까요? 조기준 매니저 시작으로 백인현 매니저 연속 2번, 그리고 7월에 강시환 매니저가 4일 전기로 35% 우승을 차지한 바 있었습니다. 오늘 강시환 매니저가 또 오랜만에 따끈따끈한 종목을 갖고 왔다고 하네요. 여러분 많은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지난달 이호근 매니저가 퓨처캠으로 60% 수익 기록하면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호근 매니저, 강시환 매니저 오늘 출연하고요. 자, 이어서 최원범 매니저 있었군요. 죄송합니다. 10월 최원범 매니저가 있었습니다. 카메라에 가려져가지고 잘 못 봤습니다. 자, 이어서 포트폴리오 우승 누가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강시환 매니저 오늘 출연하는데 4월에 또 우승을 차지한 바 있었고요. 이호근 매니저가 5월, 6월 연속 우승, 그리고 8월에도 우승을 차지하면서 3회나 우승을 차지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번 달부터 최창림 매니저가 함께 하거든요. 함께할 매니저가 이제 포함이 돼서 얼마나 더 재밌어졌는지 모릅니다. 자, 이제 용호상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매니저 먼저 소개합니다. 냉정한 시장, 오로지 수익을 위한 대결이 시작된다. 햄버거 발굴의 달인 이호근 매니저, 트렌드 세터 강시환 매니저, 최상위 수급주만 공략 최원범 매니저, 시세 분출의 추적자 성화준 매니저. 용호상박 투자의 전쟁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 용호상박 드래곤팀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호근 매니저, 성화준 매니저, 강시환 매니저, 최원범 매니저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새롭게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빅 이벤트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뭐 FOMC도 있었고 브로드컴 실적 발표, 오라클 실적하고 좀 이제 끝나고 우리 산타랠리 맞이할 준비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좀 많이 끌려가는 것 같습니다. 이게 마냥 쉽지가 않은데 이 이야기부터 먼저 하면서 오늘 용호상박 시작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프리토크 주제 공개해 주시죠. AI 거품론. 지금 우리 이 프리토크로 몇 번째 이야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10번 넘게 한 것 같아요. 네. 월수 화목 다 포함해서. 거품론이 재점화됐습니다. 마이크론 실적까지 결국 기다려야 되는 거냐. 마이크론 실적이 그래서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제 목요일 아침에, 맞죠? 목요일 아침에 이제 공개가 그렇죠. 돼서 그때부터 이제 시장에 반영이 될 것 같은데, 그럼 그동안 또 시장은 오늘 지나갔죠? 화요일, 수요일 또 재미없게 그냥 흘러가는 거 아닐까. 오히려 더 센 하락이 나오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이 좀 있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AI 거품론, 저희는 항상 의견이 다 나왔던 게 거품이 아니다라고 다 의견을 모아왔거든요. 네. 이번에도 그냥 잠깐의 노이즈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이번에 좀 우리가 사람들이 자꾸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깐깐하게 보려고 하는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 시장에 대한 이 AI 거품론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품론 다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제가 보는 관점은요. 거품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습니다만 이제는 무지성 상승은 어렵다? 지금까지 상승세랑 다르다? 다르다. 완전히 다를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시장은 밥사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에요. 왜냐하면 확실하게 무언가 나온 게 없어요. 그리고 최근에 시장에서 흔들렸던 이유가 브로드컴 CEO가 AI 마진율이 낮다. 이게 어떻게 따지면 어느 정도 수익은 좀 생기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시장에서는 이거를 가져다가 너 마진이 얼마 안 나오는구나. 투자한 돈 대비해서 네가 번 돈이 얼마 없구나. 이렇게 해석해버리다 보니까 그게 시장의 쇼크로 이어진 거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제가 다 바라보는 관점에선 지금 이전에 AI 반도체 관련 종목들, AI 움직이고 했을 때 모든 종목들이 일제히 다 상승했던 랠리는 이제 끝났다. 그럼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실제 숫자가 찍히는 기업들 위주로 반응하지 그거 아니면 답 없다. 깐깐하게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가야 돼요. 그렇죠. 깐깐하게 가야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사실 뭐 AI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도 보게 되면 뭐 HBM이다 그럼 관련된 기업들 다 올랐어요. 네. 근데 아시겠지만 실제 실적에 반영된 것도 없죠. 뭔가 공시 나온 것도 없어요. 근데 이 기업은 HBM에 관련해서 어떤 장비 사업을 하니까 어떤 재료가 붙어서 갈 거야 라는 기대감 때문에 움직였거든요. 그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는 게 주가 차트 흐름
그러면 기대감에 한 차례 파동이 나왔다가 그 다음에 실적에 대한 재료로 파동이 나와야 되는데 실적에 대한 재료로 파동이 나오기 직전 단계예요. 그럼 지금부터는 뭔가 확실한 숫자가 찍혀야 되는 구간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AI 버블론 버블까지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종목들의 움직임은 좀 더 깐깐하게 얘가 돌인지 아니면 얘가 보석인지를 가려내야 되는 그 구간이 아니냐. 좀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옥석 가리기.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긴 한데. 한 대. 오, 네. 오라클과 브로드컴이 그러면 돌일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얘는 보석이라 생각해요. 오라클과 브로드컴이. 네. 이미 실적도 잘 나오고 있고 다만 표현했을 때 오라클의 그 CEO도 그렇고 브로드컴의 CEO도 그렇고 표현이 세련되지 못했다. 제가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여기에 CEO들이 일론 머스크라든지 젠슨왕처럼 뭔가 조금 비전을 갖고 강하게 얘기했던 사람이라면 뭐 못하나 최소치를 얘기합니까? 최대치를 얘기해야지. 소위 말해서 약이라도 팔아야 약을 좀 되는데. 팔아야지. AI인데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부분인데 조금 더 최소치보다는 조금 더 긍정적인 가이더스의 뷰를 보여주면서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실적도 잘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 AI에 대한 실적이 좀 이렇게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고 있지만 그래도 실적은 잘 나온다는 부분이고 근데 줄어들고 있다고 표현하기보다는 더 앞으로 미래 성장이 더 있다. 어떻게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세련되지 못한 표현이 좀 아쉬웠던 부분이고 그리고 차트적으로 봤을 때 브로드컴이나 오라클이나 사트가 21선 위로 쭉 해서 꺾이지 않았어요. 그냥 다만 고점에서 살짝 내려왔을 뿐이고 거기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시장이 많이 올라왔으니까 그런 거에 조정을 줄 수 있는 빌미가 될 수는 있겠지만 네. 이게 AI가 꺼졌다? 그리고 앞으로 뭐 이게 좀 옥석 가리기 물론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AI 관련된 종목, 뭐 오라클, 엔비디아, 브로드컴, 팔란티어 전부 다 저는 보석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투자할 종목 다 그런 데지 않습니까? 보석들은 이미 지금 눈에 보이는 게 다 보석이다. 그렇죠. 이미 다 보석이고 이미 옥석 가리기는 끝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있고 국내 투자 관련된 종목들도 소프트웨어 쪽이 조금 걸리긴 하지만 나머지 하드웨어 쪽에서는 좀 이미 다 보석이 다 가려져 있다고 좀 보여지고 그런 종목들이 눌렸을 때 오히려 투자하시는 게 저는 1월 달까지 CS 2026까지는 그쵸.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이번에 목요일 아침에 있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가 아마 가장 큰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AI가 꺼질 수도 있고 더 갈 수도 있다. 그건 저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이제 조건이 있죠. 어떤 그렇죠. 당연히 조건이냐면 있어야죠. 지금 이제 지난주에 그 미국이 그 브로드컴은 실적이 잘 나왔거든요. 오라클은 안 맞아요. 나왔어도. 근데 이제 브로드컴은 왜 빠졌느냐? 저는 이제 이 그 하나의 답을 채권 금리의 급등, 그러니까 단기채의 발작 여기서 찾고 있어요. 단기채 발작? 예, 무슨 그러니까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미국 국채 금리의 발작. 예. 지금 이제 미국이 지금 이제 그 벤센트가 가장 자기가 세운 업적 중에 자기가 10년물을 4.0 밑으로 내렸다. 그러면서 굉장히 자랑했는데 최근에 4.2까지 올라왔어요. 네. 왜 그러면 지금 그렇게 올라왔느냐? 요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좀 알아야 되는데 지금 이제 미국이 보시면 이제 금리가 높은 수준이다 보니까 이제 10년물 국채 발행을 안 하고 있고 과거에는 맞아요. 이제 발행을 해도 단기만. 이제 중국이나 일본에서 열심히 사줬죠. 네. 근데 지금은 사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벤센트가 여기서 어떤 걸 했느냐? 단기채를 발행해서 장기채를 사주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는 이제 단기채하고 장기채의 비중이 20대 80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단기채는 소요가 있는데 장기채는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단기채를 발행해서 계속 장기채를 사다 보니까 50대 50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채하고 장기채. 네. 근데 이제 계속 이 단기채를 발행을 통해서 장기채를 막아야 되는, 그러니까 수요 돌아오는 거를 계속 이제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공급은 계속 늘어나는데 수요가 없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발작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10년물 국채가 4점 밑에 있다가 올라온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지난번 이제 파월이 뭐라 그랬냐면 지금 매달 400억씩 단기채를 사겠다. 그러니까 맞아요. 일종의 양적 완화죠. 네, 그렇죠. 왜 샀냐면 지금 이제 단기채가 계속 발행을 하다 보니까 이게 불안정한 거예요. RDM 맞나요? 예, 그러면 이게 그리고 과거 같으면 연준이 언제부터 하겠다 그러는데 이거는 바로 이번 주부터. 그러니까 지금 그만큼 급하다는 거고 이 국채 금리가 지금 이제 10년물이 급등을 하니까 우리가 이제 그 밸류는 뭐랑 연관성이 있는지 아세요? 금리죠. 네, 금리가 높아지면 우리가 이제 이 적정 밸류도 낮아지는 거고 만약에 금리가 낮아지면 이 적정 밸류 주가는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래서 지금 이제 연준이 그 금리는 잡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돈을 풀면 되니까. 근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물가가 올라 버리면
그때는 이제 2022년처럼 되는 거죠. 아, 예, 네, 예, 근데 예. 그게 이제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CPI 발표가 있고, 이 부분 중요하고, 그리고 마이크론 실적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지난주에 그 브로드컴 때문에 이제 했는데도 빠졌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 결국은 AI가 계속 가려면 금리가 잡혀야 된다. 네. 이 부분을 오. 주목해서 보시면 됩니다. 10년물 알겠습니다. 국채 금리. 와, 이유금 매니저님 오늘 아니 나 원래 그래요. 오늘 준비 진짜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아니 이거 와, 오늘 준비 진짜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제 이것 때문에 제 그 공개 방송을 많은 분들이 야, 봐요. 그렇군요. 네. 아, 저는 종목도 종목인데, 야, 매크로까지 이렇게 딱 네. 잘 짚어주실 줄 몰랐습니다. 이호근 매니저가 이야기했습니다. AI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다. 일단 그것만 기억은 나지만 하지만 중심 이야기는 이 단기 이 국채와 장기 네. 국채가 좀 밸런스를 맞춰주면서 지금 시장 뭐 유동성은 풀리고 있지만 이게 CPI 결과와 맞게 금리 인하를 좀 잘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네. 그게 일단 뭐 AI를 주가를 올리는 건 오히려 매크로 변수가 될 수 있다. 네. 이런 관점으로 좀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매크로 이야기를 마침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최한범 매니저님. 네. 제가 만약에 마이크로 실적까지만 기다려도 돼. 그거 보고 AI 이제 방향성이 잡힐 거야라고 하면 제가 이틀 참겠습니다. 근데 와 이거 왠지 BOJ까지 기다리게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여기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예 다른 관점으로 볼까요? 저 100분 토론 지금 하신 것 같아요. 네, 이어받아가지고 네, 오늘 좋아요. 잘 들었는데 튤립 파동 아십니까? 17세기. 네. 예, 튤립 파동이 이제 일어난 게 17세기에 이제 네덜란드 황금기 때 좀 일어났었는데 오. 그때 최초로 나왔던 게 거품 경제 그때 처음에 나왔거든요. 거품 그렇죠. 근데 저는 거품의 정의를 좀 다르게 생각해야 되는 사람인데 AI 거품이라고는 저는 조금 과한 것 같아요. 아. 과한 것 같고 그 당시에 이제 튤립 구근 가격이 1억 원이 그 당시 넘었거든요. 네. 튤립 구근이 1억이 넘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 튤립 자체를 선물 거래를 한 거죠. 얼마 사겠다.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파는 사람만 있으니까 와르르 무너지는 게 이제 거품 경제라고 보는데 일본이 그걸 한번 겪었고 근데 지금 가만 보면은 아무것도 오가지 않는 게 아니라 지금 실물로 지금 우리가 주고받고 하는 수요 공급이 지금 일어나고 그쵸. 있는 상황에서의 규모의 경제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런 얘기의 거품론이 나온다는 거는 저는 그러면 엔비디아가 지금 2,000불 테슬라는 3,000불 정도 가면은 그런 얘기 해도 된다라고 하는데 그 정도는 지금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에 있는 우리 빅테크들의 캐파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수요 충분히 괜찮다라고 좋아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정말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냥 거품론이 아니다가 이게 아니고 거품이라는 것 자체라면 다시 한번 재정의를 내려보자. 야. 라면은 아직 아니다. 좋습니다.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야, 또 저희가 쇼티지인데 뭐. 네. 저희가 오늘 AI 거품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호근 매니저가 이제 매크로까지 네. 다뤄주고 최한범 매니저가 이제 튤립, 네, 역사 네, 경제학까지. 야, 수준이 용상박 수준이 원래 이 정도 되지 않습니까? 세계화로 여러분? 가죠. 글로벌이잖아요. 그렇죠. 진짜 오늘 수준 높은 토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을 내려야죠. 제가 아까 그 중요한 것만 얘기했고. 네, 결론은 없긴 했어요. 예. 결론은 이제 결국은 이제 연준의 CPI가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신 거 아니었어요? 일단은 이제 연준이 결국은 이제 금리를 내릴 거고, 그다음에 이제 단기채가 지금 이제 발작이 나오니까 개입을 했고, 그렇죠. 그래서 다시 우상향으로 또 갈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연준이 해결해 줬기 그럼 때문에. 그 우상향 속에서 네. AI도 근데 같이 올라갈 수 있다. 중요한 거는 연준이 해결할 수 없는 게 물가이기 때문에 예. 우리가 이제 앞으로 거품이냐 아니냐는 물가에 달려 있다. CPI가 잘 나오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CPI가 만약에 이제 4% 이상으로 넘어가면 그때는 이제 조심해야죠. 근데 3%대만 유지하면 어느 정도 연준에서 커버해 줄 거기 때문에 지금은 AI는 거품이 네. 아니고 계속 우리가 상승 랠리를 즐기자. 좋습니다. 제가 오늘 하나만 네. 마지막 추가 질문. 아까 BOJ 얘기를 해가지고 BOJ만 대답 하나만 듣고 그것도 마무리 좀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대답해 주실 분 있으십니까? 이게 BOJ까지 사실 좀 기다리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네. 그렇다. 사실 뭐 BOJ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오늘 저 혼자 이렇게 가는 건지 모르겠는데 시장에 큰 영향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럼 다행이죠. 왜 그러냐면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한 시장의 부담이 지난주부터 계속 때리고 있어요. 우리나라 시장 12월 들어와서 순매수 잘 들어와 주다가 매도 들어가고 오늘도 매도로 빠지고 주춤하는 이유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마이크론이 실적이 잘 나와도요. 저는 어느 정도 방어적인 성격인 거지 이것 때문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다시 랠리를 펼친다? 저는 연속성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보셔야 되는 건 오히려 앞서 이호근 매니저님께서 말씀해 주신 금리에 대한 시장의 이야기도 AI 버블론을 결론하는 게 아니고 그건 시장에 대한 매크로인 거고요. 네. AI에 대한 흐름들을 본다라고 했을 때는 일단은 마이크론과 BOJ에 대한 이슈들은 크게 반영되지 않을 것이다. 그럼 저는 그 이후에 4분기 실적에 대한 흐름들과 그 향후 내년 전망까지 봐야 다시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움직임이 나오지 그 전까지는 큰 재료는 저는 없다. 오. 그럼 지금은
여러분들이 눌림에 있는 종목들을 잘 집중하시는 게 훨씬 그러네요. 낫다. 네네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단은 좀 오늘 좀 역사 얘기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 좋아요. 이게 일본이 총리가 이제 바뀌었거든요. 맞아. 이제. 그동안 이제 살펴보면은 총리가 이제 신임 총리가 바뀌고 나서 한 6개월 동안에 그렇게 큰 정부의 정책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BOJ 같은 경우에는 큰 영향이 없다라고 결론을 내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AI 거품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확실히 남는 건 그건 것 같아요. 다양한 분들 다 이야기해 주셨지만 이제부터 진짜 그 실속 있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은 우리가 미리 추려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 올라갈 수도 있지만 네, 확실히 이제 숫자로 우리나라에서 증명이 되는 기업들이 있을 겁니다. 그 기업들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보는 게 가장 좋은 AI 거품론의 대응책이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럼 이제 용상바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순위 공개할 시간입니다. 먼저 종목별 순위부터 살펴볼까요? 지난주에 6가람 이야기가 나왔어요. 2가람이 셋 나오면 6가람이다. 와, 근데 오늘은 6가람을 멈춘 게 바로 강시환 매니저군요. 세크가 올라왔습니다. 23.49% 3위, 그리고 클로봇 54.28, 일동제약 45.42. 시장이 힘든데 이가람 매니저는 잘 달려가더라고요. 제가 오늘 통화를 했어요. 예. 가람아 이제 글로버하고 일동제약 좀 팔자. 네. 내가 세크로 올라가게. 그렇게 얘기했더니 뭐라던가요? 형님이 좀 하시는 거 봐서요. 네. 이렇게 하더라고요.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이어서 포트폴리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위는 뭐 기정사실합니다. 야, 100%가 넘어요. 지금 이게 100%가 지난주부터 넘었다는 거. 그렇죠. 12월에 반도 안 돼서 100%를 기록한 이가람 매니저. 그리고 2위에도 조기준 매니저 26.57%. 자, 그래도 강시환 매니저가 드래곤 팀의 체면을 살려주고 있습니다. 17.45% 이렇게 순위까지 살펴보고 왔습니다. 자, 오늘 드래곤 팀에게 제가 전하고 싶은 노래가 하나 생각이 납니다. 점점 더 멀어지나 봐. 많이 멀어지는데요? 아니에요. 많이 멀어지는데요, 강시환 매니저님?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다 전략을 세웠어요. 맞아. 자, 보시면 좀 이따가 다 말을 하겠지만 네. 성화준 매니저 같은 경우는 지금 포트가 지금 4바이오예요. 바이오로 쫙 갔단 말이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맞춰서 이미 전략을 다 세워놨어. 5바이오, 6바이오까지도 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육바. 일단은 지난 11월 달도 보시면 11월 달에도 물론 이제 화목팀이 좀 더 우승기를 가져가긴 했지만 우리 월스팀에서 마지막 2거래일 동안 가파르게 치고 그렇죠. 갔단 우리가 다 말이에요. 치고 올라갔죠. 그게 뭐였어요? 포트 전략이었어요. 그 이번에는 물론 이가람 매니저님의 종목 선정 2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게 그거였죠. 그 종목 말고 없을 것 같아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상한선이에요. 이제 우리는 그걸 넘기만 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이가람 매니저님 뵌 적도 없지만 도발해서 죄송한데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정도로 지금 월수팀의 파이팅이 넘친다라고 그럼요.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요. 우리는 지금 절대 콜드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 우리는 끝까지 따라간다. 9회 말 투아웃까지 봐봐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프로 경기는 콜드 게임이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전반전 끝난 거고요. 좋습니다. 야, 그렇죠. 후반 이제 극장골, 극장 종목이 한번 나와야 되는데, 맞아요. 자, 지금 월수에서 이를 갈고 있을 겁니다. 그럼 리뷰를 통해서 한번 종목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최현범 매니저 순서를 먼저 좀 시작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경제 역사학자 최현범 매니저님 KNR 시스템 리뷰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지금 일단 종목 반응이 나쁜 상태는 아닙니다. 더 큰 상승폭을 또 봐야겠죠? 좀 이게 다음 달부터 반전을 드려야 될 게 제가 원래 중순 이후부터 갈 종목들을 항상 세팅을 하는데 난 항상 이렇다. 약간 네. 못 기다려주는 것 같아요, 다들. 네, 해가지고 제가 내년에는 조금 더 이제 빨리 치고 가는 거를 좀 전략을 짤 테니까 다들 아시죠? 중순위에 가는 것들. 네. 그래서 그 종목 중에 하나가 오늘 갖고 온 KNR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봇주에 대한 상승분이 오늘 굉장히 또 좋았고 오늘 워닝콜딩스라든가 오늘 뭐 링크솔루션 같은 종목들도 굉장히 좀 많은 또 시세가 나왔는데 지금 저는 이래요. 로봇주들이 한 차례 기대감으로 굉장히 좀 많이 올랐고 그리고 나서 이제 확실한 모멘텀은 숫자로 보여주거나 확실하게 이제 양산을 기다리고 있는 종목들을 살펴보자라는 관점을 좀 드리고 싶은데 크게는 이제는 좀 LG 라인이라든가 삼성 라인은 확인이 됐죠. 그쵸. 그럼 이제 보선 다이내믹스 라인 쪽으로 좀 현대차 라인을 보자는 거죠. 했을 때 지금 보선 다이내믹스 쪽으로 하이브리드 액추에이터를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 KNR 시스템이나 저는 충분히 매력 있다. 충분히 이제 생산력이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내년에 주목해야 될 점은 미국발 매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세도 어느 이제는 일단락이 되었고 관세가 마무리된 시점에서의 내년도는 실질적으로 매출로 승부 보는
원년이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북미 매출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에서의 부품사 뭐가 있을까 했을 때 지금 가장 가까운 종목 중 하나가 KNRC 있습니다라는 거. 그래서 세계 최초로 지금 어깨, 허리, 팔, 다리 다 한 번에 지금 구동시킬 수 있는 부품을 지금 만든 액추에이터를 하이브리드를 만든 게 KNR 시스템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볼선 다이니스가 내년에 또 상장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그러면은 쭉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하는 점, 상장 전까지도 기대감을 올라갔다가 상장되고 나서부터의 이제 실질적인 양산이 진짜 확실하게 숫자로 가게 된다면 저는 생산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이 종목은 내일도 계속해서 이제 관점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잠시만요. 이거 투자 경고 종목 지정됐네요? 네, 결국 지금 종목으로 지정이 됐고 최근의 흐름이 등락이 가파르지가 않아서 네, 곧 풀릴 예정이니까 감안하시고 그래도 이제 괜찮은 지금 매수 관점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리가 매력적이에요. 최영범 매니저가 이런 차트를 상당히 맞아요. 또 좋아하고 여기서 성과를 또 많이 네. 냈기 때문에 한라캐스트도 이렇게 다가 탁 올라갔잖아요. 맞아요. 맞죠. 투자 경고를 먹어도 충분히 더 들어올릴 수 있는 최영범 매니저의 저력이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KNR 시스템 리뷰해 봤고요. 바로 이제 종목 나와야겠죠. 중순 정도가 되면은 요거는 이제 단기간 안에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종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월 초에는 월말까지 그렇죠. 한 갈 달 정도 보는. 세팅하고 지금부터는 승부입니다. 그래서 오늘 승부 띄울 종목은 IT캠이라는 종목이니까 유심히 보시길 바랍니다. 네, IT캠인데 이 종목은 또 하이브리드예요. 그래서 의약품이랑 OLED, 그래서 전장까지 같이 합니다. 그래서 최저가된 양산 제품을 생산하는 유기 소재 쪽의 전문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생각하시면은 원료, 의약품을 만들어서 제조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관련된 빅파마가 일라엘리가 이제 출시한 GLP-1 기반된 비만 치료제를 주 원료로 공급을 한다라는 이슈가 있는데 내년에 약값 인하되는 거 아시죠? 미국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CDMO 쪽에 있는 의약품 납품안을 제조하는 기업들의 수혜가 다이렉트로 갈 것이다 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점에서 이제 비추어 봤을 때 선취 관점으로서의 CDMO 쪽 보자라는 관점으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실적 턴 어라운드가 식단하는 거 4분기랑 내년 1분기 특히 이제 흑자론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내년에 이제 정책이 확실하게 이제 이쪽으로 좀 맞추다 보니까 미국 생물보안법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조만간 또 임박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호재로 다 다가오고 있고 아시겠지만 JP1 컨퍼런스라든가 종양학회 바로 지금 1월달에 이어지기 때문에 같이 또 우리가 특수를 누리자라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차트 보시면서 가격 전략을 좀 선정을 해드릴게요. 예. 자, 이 종목은 일단 원료 의약품 쪽으로 좀 더 포커싱을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항상 좀 강조드리는 차트의 그런 그림들인데 1차 시세가 확실하게 나와주고 그다음 2차 시세에 나와서 신고가 나온 다음에 눌림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눌림자리 이후에 꼬리 맞는 자리에서의 그다음에 V자 반등을 계속 보고 있는 자리라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내일 바로 시초가 공략해도 괜찮다라는 말씀 전달드립니다. 자, 이 종목 목표가는 52,000원 설정해드리고요. 손절가 36,000원 말씀드립니다. 예, IT캠 이번에도 하이브리드 종목을 가져오셨어요. OLED와 이제 CDMO 쪽에 관련된 기업인데 최근에 3분기 실적이 조금 이제 매출은 좀 늘었는데 영업이익이 조금 이제 적자로 돌아선 부분이 좀 있어서 이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좀 생각이 들고 그리고 CDMO 하면 이미 시장에 쟁쟁한 삼성바이오스라든지 뭐 ST팜이라든지 쟁쟁한 경쟁사들이 있는데 IT캠만의 뭐 특별한 그리고 뭐 특출난 이거를 꼭 투자해야 될 만한 그런 키포인트가 있을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충북에 이제 공장을 증설한다는 것 자체, 증설? 아, 그럼 이 종목이 지금 이제 하고 있는 사업이 잘 되고 있다라는 걸 일단은 좀 반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적인 측면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내년이면은 약값이 비만약 쪽으로 80%가 인하가 됩니다. 네, 그런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호재로 작용하는 부분들인데 금리 인하가 된 결정적인 거에 저는 이게 불쏘시 역할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는 분들, 특히 이제 경쟁사에 대한 부분을 말씀 주셨는데 일라엘리가 이제 협력사하고 거기 아스트라제네카 그리고 이제 머크까지 협력사입니다. 그래서 거기랑 지금 같이 빅파마랑 연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흑자 전환을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여러모로 봤을 때 지금 이제 IT캠이 할 수 있는 원료 제공 이런 부분들이 저는 충분히 지금 지금 경쟁력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도 이제 IT캠 역시나 또 하이브리드 종목 선택하신 부분에 있어서 약간 솔깃하긴 했는데 일단 기분 좋은 건 이 IT캠이 최근에 비만 치료제 쪽에서의 재료도 묻어 있는 종목이에요. 비만 동맹이요 우리? 그럼요. 그러다
그러다 보니까 제약바이오는 비만입니다. 그래서 그쪽의 하이브리드라 일단 반가운데 사실 제가 이제 살짝 우려하는 건 요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도 보게 되면 이번 달 초에도 이 매각 제한이 풀리니까 주요 투자자들이 투자금 회수에 좀 들어갔단 말이죠. 그러면 뭐 시장에서는 통상 투자금 회수 끝인가라는 우려가 좀 일부 있단 말이에요. 요거 좀 어떻게 날카로운데요? 봐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최근 엑시트는 시장이 워낙 또 괜찮은 또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엑시트하고 2차, 3차 엑시트까지 이제 이어지는 경우가 많죠. 근데 예전에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빨리 엑시트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넥스트를 보는데 이제부터의 이제 엑시트 같은 경우에는 저는 오히려 그 다음을 또 노릴 수가 있다는 점. 그리고 이게 중요한 거는 보호회수가 2년 6개월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주에 대한 부분들도 좀 환원 쪽으로도 가고 있고 주주 친환의 정책을 지금 쓰는 그런 쪽으로 2년 6개월을 지금 설정을 했다라고 저도 듣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걱정 없이 이제 가는 걸 보자. 수급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IT캠 비만 치료제였군요. 비만 치료제 얘기에 동맹에 또 이가람 매니저가 웃는 거 아닐까 이런 또 우려도 들기도 합니다. 근데 느낌이 좋은 게 IT캠. 기본적으로 제가 모르는 종목이 나오잖아요. 급등 나오더라고요. IT캠 오늘 처음 봤습니다. 좋은 종목이네요. 알겠습니다. IT캠 최원범 매니저의 종목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강시환 매니저의 순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위권에 나타난 강시환 매니저 어떤 종목이 있었나? 세크. 세크가 있었습니다. 세크. 아주 세요. 세요. 세크. 셉니다. 오늘 상한가 달성했습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오랜만에 제 종목이 상한가 들어가서 정말 기쁜데 제가 용어 상박을 한 이후에 공개 방송도 계속 강조드렸어요. 떨어질 때마다 담으시라고. 세크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쪽에 엑스레이 전자 빔으로 해서 검사를 하는 그러한 장비 업체인데 지금 올라간 이유를 보게 되는데 오늘 시장이 되게 좀 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은 되게 후반까지 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상한가까지 말아 올렸습니다. 느낌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 종목 보게 되면 최근에 문화일보에서 나온 뉴스가 하나 있었는데 삼성에서 HBM 검사 속도를 6분의 1로 줄인다는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이게 그 협력업체, 어떤 장비업체와 함께 협력업체와 함께 새로운 장비를 개발하겠다. 근데 아직 그 업체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는 그 업체가 엑스레이 장비와 그런 반도체 HBM을 검사하는 장비 업체는 세크밖에 없겠다. 근데 지금 세크가 상한가가 나왔다. 세크가 상한가 같다. 그 외에는 다른 장비 업체가 올라간 건 없습니다. 오늘 반도체 종목 다 죽었거든요. 네. 근데 세크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뭐 2차 전지, 그다음에 방산 쪽도 다 포함되긴 하지만 세크가 반도체 매출 비중이 좀 40% 넘을 정도로 되게 큽니다. 근데 거기에 삼성전자에서 이번에 그런 부분들이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 그 종목이 나오진 않았지만 예. 세크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동종목을 굳건히 홀딩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아직 공모가도 안 왔습니다. 공모가가 15,000원이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 14,360원이기 때문에 15,000원 넘는 15,400원까지 2차 목표가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익절가, 손절가는 11,500원까지 상향 조정할 테니까 잘 보유하셔가지고 15,400원까지 보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크 상한가 나왔고요. 아까부터 이제 채팅창에 김명덕님께서 감사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강시환 전문가 최고 화이팅! 감사 인사 나왔어요. 덕분에 내일 하루 쉬고 우리 가족 회식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식사 맛있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맛있는 거 드시고요. 내일 또 뭐 모릅니다. 또 드실 수도 그렇죠. 있어요. 맞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강시환 매니저 오늘 따끈따끈한 종목 갖고 왔다고 저한테 방송 전부터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진짜 궁금하거든요. 오늘 시장을 핫하게 만들었던 엔터주 그리고 오호. 제가 항상 엔터의 아버지로 불리면서 항상 가져오는 종목 이 종목이 이 신호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쌈지엔터 가져왔습니다. 야, 쌈지엔터가 나왔습니다. 예, 여러분. 동 종목은 제가 11월 달에도 가져왔던 종목인데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캐치 티니핑 그리고 메카 카드봇이라는 그러한 두 개의 IP로 인해서 가장 크게 흥행하고 있는 그러한 캐릭터 콘텐츠 IP 업체인데 동사 같은 경우는 최근 고점 대비 낙폭 과대에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지난주쯤에 이제 대주주의 보호예수 해제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들이 이미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오버형에 대한 얘기들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주주가 매도할 의도는 없나 보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쌈지엔터 같은 경우는 올해 3분기는 적자 전환을 했지만 적자폭을 좀 줄이긴 했지만 적자가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흑자 전환, 올해 4분기에 흑자 전환할 예상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되게 큰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종목을 말씀드릴 때 37,000원을 깨지지 않고 지지되면서 올라오는데 대량 거래를 동반한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때가 신호가 될 것이다라고 제가 공개 방송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게 오늘 신호가 나왔는데 좀 세게 나왔어요. 15%의 상승은 좀 강한 부분이 있는데 내일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고 한다면 우리가 좀 그 부분에 맞춰서 잘 분할해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동사 같은 경우는 지금 가장 핫하게 봐야 할 것이 뭐냐면 3분기에 실적의 그 판관비를 써가면서 성수동의
오픈 그 스토어를 오프라인 스토어를 지금 만들어 놓은 상황입니다. 거기서 지금 준비된 자료를 보시면은 거기서 보게 되면은 그 티니핑의 더 티니핑이라는 오픈 스토어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나만의 티니핑을 만들 수 있는 마이핑이라는 걸 공개해 놨었거든요. 거기에 보게 되면은 티니핑이 그전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거기다가 머리도 입히고 옷도 입히고 신발도 신고 하면서 자기만이 가질 수 있는 아이덴티티, 거의 나만의 티니핑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스토어를 만들어 놓은 상황입니다. 아바타처럼.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성수동에 엄청 핫하다고 하는데 올해 2025년도에 성수동에서 카드 매출이 엄청나게 늘었다고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자리에 지금 더 티니핑 팝업 그 오픈 스토어까지 만들어 오프라인 스토어까지 만들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티니핑의 매출이 여기서 한번 크게 더 성장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 정부가 이제 중심으로 돼서 엔터를 가지고 이제 K-팝 콘서트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기 때문에 거기서 지금 메타 카드봇이라는 그 IP, 그 남자들이 좋아하는 그 IP는 중국에서 세계의 OTT, 중국 탑3에 들어간 OTT에서 티니핑을 넘어서는 인기를 구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실질적인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지금 쌈지엔터 지금 자리부터 꼭 매수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차트 보면서 가격 측정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분할 매수 하셔가지고 43,000원까지 분할 매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목표가는 58,000원으로 정해드리겠고, 예. 그리고 손절가는 3만 원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 민감한 종목 중에 하나예요, 저한테는. 네, 왜죠? 이제 여자아이가 4살 그렇죠. 육아를 아, 하고 맞죠. 있는데, 지금 육아를 하고 계시죠. 네, 이제 알 때거든요. 한창 이제 시작인데.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텔레토비를 생각하고 뽀로로를 생각하면 영원하지 않다. 네, 티니핑도 지금 약간 신고가 갔다가 지금 약간 피카우트로. 이게 실제 지금 저는 그 트렌드를 바로 알고 있으니까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번 시크릿 주주마 치고 올라오죠 쉽지 않거든요. 이제 그런 IP를 가지고 그럼 4분기에 좀 이렇게 우리가 승부를 띄워야 되는데 네, 예. 4분기에 확실하게 숫자로 찍힐 수 있을지. 네. 네. 이번에 3분기에 원래 찍혀야 될 그 SM과 콜라보했던 아이돌의 뭐 그 에스파핑이라든지 그리고 하츠와 또 콜라보했던 내용들 이런 거의 굿즈 판매 내용들이 전부 다 3분기에 반영되지 않고 4분기로 다 이월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분기의 실적에 다 반영이 될 거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다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이번에 만들었던 오프라인 스토어에서 매출이 얼마큼 발생됐지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크게 지금 주목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12월 달에 방문할 수 있는 예약자를 받고 있는데 이미 다 종료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가보려고 했는데 저희 집 근처라서 가보려고 했는데 이미 예약으로 끝났고 1월 달이 될 때까지 지금 기다리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오픈런 준비를 하고 있는 정도예요. 그 정도로 지금 방문자 예약이 끝난 상황이고 거기서 얼마만큼 매출이 발생될지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 거기에 따른 매출이 이제 내년 또 상반기에는 또 사랑의 핫쇼핑의 시즌 2가 나옵니다. 그게 이번에 2025년도에 엄청나게 큰 인기를 끌면서 극장가에서 큰 흥행을 이뤘었죠. 그 부분들이 내년에 또 나오기 때문에 그런 IP들에 대한 우구점이라든지 의심은 걷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이제 지금이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저점 매수에 충분한 기회다가 됐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쌈지엔터에서 IR로 강시환 매니저를 영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이 금요일에 종목 상담에 마침 이 쌈지엔터가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야기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기대도 된다. 왠 줄 알아요? 크리스마스 특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 충분히 또 기대해 볼 만한 포인트가 있지 않나. 시완핑. 네. 중국에는 신핑이 있지만 우리는 시완핑이 있다. 네. 자, 쌈지엔터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성하준 매니저의 순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뷰해봐야겠습니다. 오늘 리뷰는 G2G 바이오 핫한 종목입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결국에는 매수를 지금 해도 되냐 이걸 궁금해하시는 분들 더 많아요. 사실 제가 그래서 가져온 부분들이 커요. 그러니까 제가 뭐 간종목들 뭐 대주전자재료 야금야금 수익 챙기고 있고 뭐 종목들은 양호한데 G2G를 풀어드리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는요. G2G가 가지고 있는 플랫폼에 대한 강점이 너무나도 강력하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우리 강시환 매니저님도 함께 계시지만 인벤티지 랩도 그렇고 G2G 바이오도 그렇고 이 장기 지속형 플랫폼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은 계속 커진다. 그리고 특히나 이 주사제를 최근에도 이슈를 좀 밀고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주사하는 거 너무 힘듭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찾는 게 딱 두 개예요. 먹는 약 그리고 장기 지속형 비만약. 근데 지금 입장에선 최근에 3주도 인정을 못 하겠대요. 뭐 4주 이상은 가져야 된다라는 건데 그 플랫폼의 G2G 바이오는 이미 세계 글로벌 기업들 베링거 인게라임하고 기술 계약 체결 맺고 있는 부분 확실하게 찍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보자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G2G 바이오를 최근에 이게 뭐 10만 원 넘길 줄 알았는데 조금 조정받고 있어서 아쉬워요 하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오히려 저는
다중바닥 형성하고 지금 구간에서 72,000, 73,000 구간에서는 저는 오히려 조금 더 비중을 확대해서 평단가를 낮춰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일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G2G 바이오가 만약 실체가 없고 주요 기업들과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이 없는데 뜬 그룹만 잡고 있다면 저도 안 해요. 하지만 실제로 그에 대한 공시들이 나왔고 그 플랫폼이 앞으로 제약바이오 비만약 시장에서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짝꿍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흐름들을 고려한다라 그러면 저는 G2G 바이오 신고가 영역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오히려 지금 시장의 제약바이오 종목들 수급이 일부 들어오는데 특정 종목은 안 가요? 줍줍하셔야 되는 구매의 기회입니다. 맞습니다. 한번 그걸로 초점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만약에 지금 뭐 비만 치료제의 이 유행 시장에서 유행이 많이 끝난 거라고 하면은 그렇죠. 진짜 위험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지금 비만 치료제 너무 핫한 섹터고 돌아가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G2G의 타이밍 오히려 좋은 타이밍이 왔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성화준 매니저님 달려가볼 종목 오늘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앞서 강시아 매니저님께서 저의 포트를 말씀하시면서 바이오를 거론 언급을 해주셨는데 예, 맞아요. 오늘도 바이오가 좋았습니다. 오, HK 이노엔 좀 풀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HK는 오랜만이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 HK 이노엔이 어떤 기업이냐? 사실 뭐 확실하게 짚어드리면 일단 돈 버는 기업입니다. 확실한 캐시카우를 갖고 있는 기초 체력이 강력한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리겠는데 여러분들이 속 쓰릴 때 병원에 가면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처방해 주시는 거 바로 K캡이에요. 대한민국 30호 신약인데 이게 지금 출시된 지 5년 만에 누적 처방액이 9천억 원을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어떤 제약기업이 어떤 바이오 기업이 신약을 개발하는데 현금이 없어요. 그럼 유상증자하고 막 난리도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는 캐시카우가 단단한데 신약에 대한 기대감이 잡히는 기업들은 현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에서는 다른 리스크를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점으로 HK 이노엔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게다가 지금 최근에 또 나온 파이프라인에 대한 확장, 이거 기대감도 너무 크죠. 이 KK 같은 경우에도 큰 장점이 복용 후에 이 바로 통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K캡에 대한 약이 이 전 세계 시장을 잡아먹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슈 뭐 있어요? 미국에서 파트너사 협업하고 FDA 승인 대기 중입니다. 그러면 이게 실제 미국 진출한다라 그러면 미국 시장에 지금 예상 환자가 7천만 명이 넘어가는 시장에 그러면 한국 시장의 매출은 이제 용돈벌이 수준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점. 그 전망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HK 이노엔 기대감 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오늘 또 호재성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전에 HK 이노엔이 처음 K캡 기술을 배워왔던 일본 기업이 있죠. 라컬리아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인수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스승의 자리를 이제 가져온 거에 대해 청출어람. 청출어람이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야 일본 시장에 대한 인수권 요거까지 한번 기대해 본다라 그러면 확실히 시장 다변화에 대한 재료들이 크게 부각될 수 있구나라는 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HK 이노엔에 대한 흐름 가격은 차트 보면서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사실 최근의 흐름도 놓고 보시게 되면은 일부 저항 구간 때 딱 맞닥뜨리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점에서 거래량 터진다. 저항 구간 이상 시세 분출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내일 52,000원부터 시초가까지 한번 잡아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57,000원, 손절가는 44,000원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K캡이 기술 수출도 해외에 되게 좀 다변화되고 되게 좀 완판도 그렇죠. 하고 되게 좋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저도 이제 좀 굉장히 좋게 보려고 좀 하고 있는데, 근데 이 종목이 이제 약간의 리스크가 이제 물질 특허 분쟁은 이제 마무리되는데 네네네. 이게 좀 어떻게 보면은 이게 결정형 특허가 이제 소송 중이에요. 그래서 제네릭 쪽에서 이제 판매가 이제 31년도에 되게 되면은 그쪽 이제 특허 쪽으로 잠깐 문제되지 않을까 싶은데 괜찮을까요 지금? 뭐 사실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 생각을 안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제가 보는 관점은 6년 뒤에요. 뭐 내년이 돼도 5년 뒤고 그렇다 보니까 그 구간 안에 K캡이 벌어들이는 수익들을 생각한다. 그 현금만 생각해도 일단은 그 재료가 주가에 부각될 수 있는 자리가 충분히 있다라고 보이고 있고요. 게다가 지금 중요한 건 물질 특허예요. 그러니까 HK 이노엔이 이번 소송에서 물질 특허 방어는 완벽하게 해냈거든요. 그 이 얘기는 즉 6년 동안은 그 어떤 제약사도 K캡과 같은 약을 낼 수가 없는 구간이다라는 것을 고려해 보신다라 그러면 6년 뒤에 HK 이노엔의 이 제네릭 복제약이 나온다라고 해도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대응을 해놓지 않았을까. 그리고 특히나 최근 시장에서 HK 이노엔이 이 개량 신약으로 계속 또 시장을 좀 잡아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HK 이노엔의 이 개량 신약에 대한 기대감도 본다라 그러면 6년 뒤 복제약 크게 우려할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이 없다면은 이제 더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화준 매니저의 종목은요, HK 이노엔. 제일 중요한 거 얘기 안 했죠? 이거 하나 말씀드려야 돼요. 네. HK 이노엔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4분기는 성수기예요. 지금 뭡니까? 송년회. 지금 연말 송년회 분위기죠. 그렇죠. 그럼 HK 이노엔 짝꿍이 누구예요?
바로 컨디션. 컨디션이에요. 그러니까 네. 여러분들이 저는 오늘부터 무조건 숙제이션 컨디션이에요. 주가 모양을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예. SK노엔의 연말에 대한 모멘텀 컨디션으로 한번 챙겨보셔도 좋지 않나? 네. 이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SK노엔 또 가장 중요한 포인트 연말 지금 정말 숫자도 많습니다. SK노엔 컨디션 네.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체크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티니핑도 많이 팔려. 예. 연말에는 티니핑과 HK노엔의 컨디션, 이 쌍콜라보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호근 매니저의 순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호근 매니저 리뷰 먼저 해볼 텐데요. 네. 자, 큐로셀 리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도 큐로셀이 바이오 일부 종목들은 좀 빠지는 하루를 보여줬었는데 큐로셀이 넥스트에서 낙폭 많이 줄였어요. 네, 넥스트 시장에서 올라오더라고요. 예. 네. 일단 이제 큐로셀은 이제 12월 달에 좀 큰 모멘텀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각청에서 지금 이제 그 카티 면역 항암제에 대해서 승인 요거에 대한 지금 기대감. 그 연내 안에 아마 이제 승인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보험까지 적용을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그 연내에 만약에 늦어지지만 않는다면 아마 이번 달 안에 조금 시세가 나올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차트 잠깐 보시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 차트도 상당히 안정적으로 점점 상승의 가속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속을 점점 붙이다가 이제 어느 시점에 되면 이제 갑자기 장대 양봉이 하나 방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큰 재료도 있고 하니까 지금부터는 한번 재료가 나올 때까지 보유하는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큐로셀 리뷰 해봤고요. 이제 이호근 매니저의 종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디 준비해 주셨습니까? 네, 오늘 유일 로보틱스. 오호, 네. 유일 로보틱스입니다. 네. 바로 들어볼까요? 네, 그러면 유일 로보틱스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뭐 그냥 지금 요 시점에 뭐 다른 종목도 확 떠오르긴 하는데 유일 로봇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보겠습니다. 네, 유일 로봇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포인트로 보시면 되냐면 스마트 팩토리 그 자동화, 그 다음에 산업용 로봇. 그래서 이제 로봇 전문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로봇주들이 좀 상당히 시장에서 핫하죠. 예사 이제 내용을 조금 보시면 SK 배터리 아메리카 여기서 지금 2대 주주로 유상증자를 통해서 2대 주주로 등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가 떠올리냐면 네이버 노보티스. 네이버 노보티스 같은 경우가 삼성에서 2대 주주로 들어왔다가 2년 후에 완전히 이제 인수를 했죠. 그래서 지금 유일 로보틱스도 이러한 수선을 밟지 않을까. 그만큼 SK에 어떻게 보면 주력 로봇이 될 수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산은 단순하게 이제 산업용 로봇과 스마트 팩토리뿐만 아니라 휴머노이드, 자율주행 로봇, 그 다음에 피지컬 AI까지 지금 이쪽까지도 지금 확장 지금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한 게 이제 휴머노이드다 보니까 예사가 비록 이제 후발주이지만 SK의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뭔가 좀 성장할 수 있는 이러한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차트 보시면서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차트는 이 주가가 이제 박스권에서 이제 살짝 걸려 있는데 이 박스권이 이제 돌파가 되는 시점부터 이제 본격적인 급등이 시작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내일 넘어갈지 아니면 모레 넘어갈지 그거는 그 시장 상황에 따라서 다르지만 네. 곧 조만간 돌파가 되면서 큰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준비해봤고요.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95,300원에서 시초가. 일단 목표가는 지난번 전고점, 역사적 고점 11만 1,500원까지 보고요. 손절가 7만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시장에서 이 로봇주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워낙 탄탄하게 나오다 보니까 유일 로보틱스 저도 또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던 종목인데 사실 저는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좀 제 자랑은 아닙니다만 SPG를 32,000원에서 우리 또 회원분들 챙겨드리고 레인보우 로봇 36만 원 선 챙겨드리고 저는 웬만해서는 좀 로봇주 저점에서 봐도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일부 있는데 유일 로보틱스가 조금 많이 치고 갔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치고 간 이유를 찾아야 되는데 제가 유일 로보틱스 지금 막 급하게 찾다 보니까 이 푸드테크 사업을 진출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건 아니 삼성도 레인보우 로보틱스로 지금 집중하기 바쁘고 현대도 보스턴 다이내믹스 집중하기 바빠요.
그러면 유일로보틱스는 푸드테크를 하고 싶은 네. 건지 피지컬을 하고 싶은 건지 네. 어디에 초점인지 그거 한번 좀 다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니, 지금 그 SPG도 네네. 바닥에서 잡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이걸 왜 모르세요? 지금 그 유일로봇 같은 경우가 이제 그 푸드는 뭐 그냥 한 부분이고 이 회사가 이제 주력으로 가는 거는 지금 아마 이제 휴머노이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이버 로보티스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왜냐하면 이제 그 SK 그룹이 아마 이제 대주주까지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이 회사가 로봇 쪽에 이제 장점이 있다 보니까 이제 휴머노이드과 그다음 자율주행 로봇까지 아마 이제 진출을 하기 때문에 푸드 로봇에 너무 그 연연해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 회사는 이제 이 부분을 보신다면 그 네이버 로보티스랑 이제 같이 이제 좀 비교해서 보신다면 이 종목도 그러한 하나의 그 상승 스토리를 가져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푸드 테크도 있지만 네. 휴머노이드가 더 중요하다. 네, 정해볼 수 이제 있을 것 주력을 같습니다. 봐야죠. 네, 어떤 게 그렇습니다. 주력인지. 자, 이오금 메이저 유일로보틱스 가격 전략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실래요? 가격 전략은 매수가는 95,300원에서 시초가, 목표가 11만 1,500원. 네. 11만 1,500원. 11만 1,500원이에요? 10만 1,500원이에요? 10만 1,500원. 제가 잘못 얘기했네. 네. 10만 1,500원. 네. 네. 알겠습니다. 네네. 목표가 10만 1,500원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종목 모두 공개가 됐습니다. 자, 오늘 종목 정리 한번 하고 오겠습니다. 네, 매니저들의 무료 방송 먼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창에 로봇 하면 최현범 뭐 이런 얘기 많은데요. 최현범 매니저님 로봇 이야기 많이 또 준비되었나요? 네. 네, 로봇은 제가 전문가 중에 진짜 자부하는 게 제가 자료랑 공부 제일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로봇주로는 26년도에도 훨씬 더 많이 좀 관점을 잡아드릴 거고 이따 공개 방송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원익홀딩스랑 클로봇이랑 한라캐스타 저희 반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수급주가 어디로 지금 순환이 돌고 있는지 로봇주 개요랑 다시 한번 좀 관점 잡아드리고 또 요약해드릴 테니까 10시 10분에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로봇 하면 최현범입니다. 최현범 매니저 무료 방송 가셔서 인사이트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강시원 매니저님, 엔터의 아버지. 엔터하면 그 또 타이밍이 강시원이죠.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오늘 쌈지 엔터가 올라온 거 보면서 엔터의 타이밍이 왔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매일 아침 8시에 유튜브에서 강시원 매니저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엔터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풀어드릴 것이고 그리고 제가 그동안 추천드렸던 세크라는 종목이 오늘 상한가로 급등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후속 전략 그리고 제2의 세크까지 말씀드릴 테니까 매일 아침 8시에 유튜브에서 강시원 매니저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세크 상한가 강시원 매니저와 함께 하신 분들이라면 여유 있게 가져갔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제2의 세크는 어디서 나올까요? 강시원 매니저 무료 방송에서 나옵니다. 자, 그리고 성하준 매니저님 무료 방송 바로 공개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시장은 저점에서 선점하는 자만이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시장에서 뭘 봐야 되는지는 답 나와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이 반응하기 전에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반응하기 전에 저점에서 선점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에임드바이오도 제가 공개 방송 중에 신규 상장 중인 거 겁먹지 말고 진입하셔라 분명히 말씀드렸죠. 오늘 상한가 장중에 나왔습니다. 이 흐름들을 맛볼 수 있는 종목들 딱 5개만 풀어드리고 종료할 거예요. 요즘 최원 매니저 이거 잘하시더라고요. 딱 5개만 하고 끝낼 거니까 네. 입장하셔서 여러분들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출발합니다. 네, 좋은 건 모두가 나누고 있습니다. 좋은 그럼요. 전략이 있다면 공유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매니저들이 진짜 무료 방송에 공을 많이 들이고 있습니다. 가셔서 용어 상박보다 더 좋은 인사이트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이효근 매니저님 무료 방송 가기 전에 네, 목표가. 지금 유일로보틱스로 얘기가 많습니다. 목표가 진짜 제가 다시 HTS 보니까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네네. 이렇게 10,000원 더 올려볼까요? 네네, 11만 1,500원. 네, 제가 저 가격을 잠깐 헷갈렸었던 것 같은데. 10,000원 더 네. 올려봤습니다. 네, 11만 1,500원로 가도록 하겠고요. 네, 오늘 제도 공개 방송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그 시장에 이번 주에 이제 CPI 발표도 있고 이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 하나 짚어드릴 거고요. 최근에 이제 바이오 노봇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우주항공주 잘 봐야 된다. 지난주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 벌써 지금 이틀째 급등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아 베스틸 지주는
지난주 상한가 오늘까지 급등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쪽은 시세가 이제 좀 시작되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한번 조정은 나올 수 있고, 이러한 흐름은 에 대한 우주 항공에 대한 자세한 전략 살펴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주항공 다음에 2026년에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새롭게 움직이는 섹터는 뭐가 될까? 여기에 대해 설명이 있을 거고, 세아 베스틸 지주 못지않는 급등할 종목 공개해 드릴 거니까 네. 오늘 4시 이호근의 유튜브 꼭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새 우주항공 올라가는 것도 맞추기 어려웠을 텐데 그 안에서 세아베스틸 주주를 맞췄다 더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호근 매니저 무료 방송에서 이와 비슷한 내용들 찾아보실 수 있으십니다. 네, 오늘 영웅 삼박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분 고생 많으셨습니다.